안녕하세요. 자, 마무리 단계. 자, 오늘부터는 동형 모의고사. 자, 오늘은 1회, 2회까지 진행합니다. 자, 세법은 16문제예요. 공시법은 1번부터 25번. 자, 세법은 24번. 세법은 20 몇 번부터 출발한다? 자, 5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25번부터 출발한다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자, 25번. 자, 갑이 을로부터 취득했네요. 갑이 을로부터 취득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 갑이 주인공이잖아요. 갑이 주인공은 알아야지. 그래서 을, 갑. 그 다음 뭐가 나온다? 병. 그래서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했네요.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에 관한 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자, 이거는 전체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그래서 설명으로 뭐다? 틀린 거네요. 자, 틀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네. 자,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선택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봐? 확정 시기. 그래서 종부세는 신고하면 뭐다? 확정된다. 언제까지?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 원칙은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되는 세금이에요. 부자들은 정부 못 믿겠다. 신고납부 방시로 갈 때는 모든 세금은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맞는 지문이죠?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재산세의 지문이네. 자,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지문이에요? 자, 갑이 취득해서 잔금이 끝났어. 잔금이 끝났다. 그럼 실질 소유자는 갑이죠? 근데 등기를 안 해. 등기를 안 해. 자, 그럼 구청장은 갑을 모르죠?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공부상 소유자는 을에게 보낸다. 그럼 을은 억울하죠? 잔금이 끝났는데 내게 아니잖아. 그래서 을은 어떻게 하라? 갑을 신고하라.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다? 을입니다. 을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아무 때나 신고하면 안 되죠?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까?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6월 15일까지. 10일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5번은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40만 원이네요. 그럼 이거는 면세점이잖아. 면세점.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럼 40만 원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근데 이거는 뭐를 물어봐? 등록면허세는 6천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있다 없다? 있다. 취득세는 없어요. 그럼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는 얼마 갖고 세금을 계산할까요? 취득 당시 가액 40만 원 갖고 계산합니다. 소유권.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가죠. 자,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네. 확정이든 예정이든 신고하면 무조건 뭐다?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성립된다 그러면 안 돼요. 확정된다.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 성립할까요? 예정신고는 그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날 성립합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신고 성립 시기도 필수예요. 이거는 성립 시기가 아니라 확정. 그래서 2개월 이내에 뭐라고 나왔어?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 그 다음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았네. 그럼 우리가 증여세는 출제가 아니죠?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가 출제범위라고요. 그럼 증여받았다.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계약일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물어본다? 성립시기니까 틀렸네요. 이거는 신고기한이라고요. 자, 그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럼 성립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계약일에 성립한다. 이렇게 끝나야죠. 취득일에 성립한다. 계약일에 성립한다. 증여 받은 날에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세금으로 계약일에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 시기와 법정 신고 납부 기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말일부터 3개월은 신고 기한입니다. 그래서 성립은 취득일에 성립한다. 그럼 증여받았을 때 취득일은 뭐라고요? 계약일.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은 5번이네요. 할만하죠? 오늘 그죠? 할만하잖아요.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자, 그 다음 2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6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26번은 이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의신청 심판청구. 자,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여러분들 이론정리서가 있죠? 이거는 페이지를 딱 적으세요. 5페이지.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복습하세요. 1번은 종합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 자, 이거는 기본 이론 정리한 거 있잖아요?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필수가 뭐다?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죠? 선택하는 거야. 그러나 심판청구는 뭐다? 필수 절차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1번.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과태료. 이거는 현행법이죠? 과태료. 길 가다가 아무데나 침 뱉으면 과태료 띱니다. 이런 거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받아주면 안 되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없다. 없다에 없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은 뭐를 물어봐? 심판청구. 자, 심판청구를 했다. 그럼 처분 집행의 포인트가 뭐다?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압류가 들어갔잖아요. 바로 압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래도 며칠간 돈 내라고 합니까? 30일.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60일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자,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자, 심판청구는 필수 절차예요. 2심. 심사나 심판은 필수 절차다. 그래서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거예요. 필수 절차니까. 자, 그 다음 이의신청은, 자, 포인트가 뭐다? 1천만 원 미만.
자, 1천만 원 미만은 어떤 용어가 나온다? 배우자 등 혈족,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천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이라고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나와 있네요. 자,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 그럼 내가 이겼잖아. 이유 있으면 무슨 결정을 내린다? 인용 결정을 한다. 근데 이유 있다. 근데 이유 없어. 이유 없어요. 이유 없다. 그럼 내가 진 거죠? 무슨 결정을 내린다?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유 있다. 내가 이겼다. 인용. 이유 없다. 내가 졌다. 기각 결정을 내리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 1번밖에 없어요. 7번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지거래가요. 자, 실지거래가액이네요. 자, 실지거래가액에 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되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네요. 포함되지 않는 거다. 자,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뭐를? 공식을 알아야죠? 자, 실지. 양도가액에다가 뭐를 빼주나요? 실지, 취득가액. 그 다음 실지,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실지, 양도비용을 차감하잖아요.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올까요? 양도차익.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 나면 양도차손이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 세 가지를 뭐라 그럽니까? 세 가지를 필요경비라 그래요. 필요경비 차감, 포함 여부는 필수입니다. 이번 시험에. 자,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거다? 필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자, 실지거래가액이네요. 자, 27번. 자, 이 공식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실지양도가액이다. 이렇게 공식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번. 자, 뭐를 물어본다?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신고서 작성 비용, 양도비로 공제를 하죠? 직접 지출한 거.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우리가 부담금이 나왔잖아요. 그럼 부담금은 공제받는 게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개, 재수, 없다. 부담스러워 부담금. 여기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뭐다?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개가 뭐다? 개발부담금. 재가 뭐다? 재건축 부담금. 수가 뭐다? 수익자 부담금. 다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겁니다. 재건축 부담금 공제 받는다고요? 공제 받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다? 이제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도 공제 받겠죠?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도 공제 받는다.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 4번은 자, 뭐다 이게? 소송 비용도 공제 받아요. 자본적 지출액에. 근데 포인트가 뭐다? 이거 사업소득. 자,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먼저 공제 받았잖아요. 그럼 먼저 공제 받았으므로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 합니다. 사업소득, 이게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자,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 해준다.
그럼 어떤 거를 공제하나요? 산입된 금액을. 자, 산입된 금액을 뭐다? 제외한 거.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에서 공제를 합니다. 제외한 것. 그래서 산입된 금액과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거를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나머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받겠죠. 자, 그 다음 5번.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 약정된 이자 공제받죠? 이게 무슨 이자요? 장기 할부이자입니다. 약정된 이자. 약정된 이자예요. 약정된 이자다. 공제받는다고요. 자, 그럼 이게 정답이 좀 잘못됐네요.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는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4번.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제출받는다고요. 오답 났네요. 자,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아요. 정답을 좀 수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식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사업소득. 사업소득 필요 경비에 산입한 금액. 산입된 금액은 뭐다? 이거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죠. 여기서 공제받았어. 그럼 어디서 공제를 해줘야 된다? 취득 가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중 공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도가액에서는 공제를 안 하지만 취득가액에서는 공제를 합니다. 자, 답이 4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2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필수예요, 필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는 여러분들 이론서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칠판 주목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뭐를 빼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가상승분. 자오간 이번 시험에 이 계산 구조는 필수예요. 공식,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가상승분. 그러면 빼면은 실질소득이 나오지? 실질소득을 뭐라 그래요? 양도 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자, 기본공제. 양도소득, 실질소득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와.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비용이 들어가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여기다 뭐를 곱하나요? 세율.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이 계산 과정이 필수예요, 필수. 자, 그럼 지금 문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자, 이거를 물어보네요. 같이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같이 물어본다. 자, 1번. 자, 보유기간이 장특공제는 필수가 3년입니다. 그래서 장특공제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3가지만 하죠.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줍니다. 토, 건, 조합원 입주권. 근데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는 안 해준다. 맞죠? 한정하여 토, 건, 조합원 입주권.
자, 그 다음 1주택이더라도 장특공제를 적용될 수 있다. 맞죠? 3년 보유하면 해줍니다. 그래서 1주택은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다? 고가주택.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죠? 곱하여 계산하는데 뭐다? 양도, 가액이 아니라 차익입니다. 차익. 항상 장특공제는 뭐다? 양도, 차익에서 뺍니다. 그래서 공제액을 뭐다? 양도, 차익. 그래서 점프하면 안 돼요. 양도, 가액하면 큰일 난다고요. 양도, 차익이다. 자, 그럼 여기서 공제율은 일반적인 자산은 이거 알아야죠? 6%,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최저 20, 최대 80%를 한도로 합니다. 이거 필수예요, 공제율. 일반적인 거는 연 2%, 여기서 3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최저 20%에서 최대 80%까지 올라가네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4번. 자, 4번은 뭐다?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이것도 토지잖아, 결국. 이것도 법정 요건 충족, 즉 3년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해주지만 기본공제도 해줍니다. 둘 다. 기본공제도 해준다고요. 장특공제도 해주고. 자, 근데 여기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에서 불이익을 줘. 2년 보유했다면 6에서 45가 아니라 여기다 10%를 할증합니다. 요 세율 파트. 비사업용 토지 2년 보유하다 양도하면 6에서 45가 아니라 10을 더해서 16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그 대신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는 해준다.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자,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이거? 자, 보유기간을 물어보네. 항상 보유기간은 뭐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다. 근데 뒤에 지문이 중요하죠?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 나왔다. 무슨 과세다? 2월 과세. 자, 2월 과세예요. 그럼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몇 개? 3개. 그래서 취득가액도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도 뭐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수중자 하면 안 돼요. 기산. 그래서 양도일까지 계산하겠죠.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봐?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를 물어보나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증여한, 절대로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기산한다. 증여한, 증여받은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2월 과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이에요. 틀린 거니까. 맞아요? 네. 정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 29번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자, 29번. 딱 읽는 순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시험장에 가면. 벌써 복잡하잖아, 딱. 자, 17년 10월 20일 취득한 토지. 얼마에 취득했다? 1억 원. 그래, 이번에는 뭐다? 동생. 동생이야, 동생.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다음에 양도세 띄어먹는 거죠?
그럼 동생에게 징여하니까 징여 취득가액이 3억으로 뛰었네. 자, 그리고 팔았잖아요. 얼마에 팔았다? 10억. 이거는 배우자가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하는 거죠. 우회양도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부, 당, 해, 위, 계산 부인.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 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이 세 개는 똑같죠? 갑, 을, 평. 자, 징여 후 뭐 한 거야? 양도. 자, 그럼 몇 년 이내에 양도할 때 이 규정을 쓴다? 10년입니다. 5년 하면 큰일 나요. 징여자. 이월과세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받는 자, 수중자. 그래서 을은 징여세 내야죠. 이렇게. 그 다음, 자, 양도세도 내야죠.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그럼 징여세는 동생이니까 뭐다? 징여를 인정 안 해요. 돌려줘. 환급하고 끝납니다. 양도세랑 관련이 없어. 그리고 양도세 납세무자는 갑이 아니라 누구다? 을, 수중자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동생의 세금을 합쳐봅니다. 이거를 합쳐보니까 동생의 세금이 2억이 나왔어. 그럼 원칙은 2억을 납부하는 겁니다. 근데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었는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평에게 직접 양도했다 가정하고 뭐다? 형의 뭐를 계산해 본다? 양도세. 직접 양도했다 가정하고 그럼 형의 양도세가 5억이 나왔어. 그럼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니까 2억밖에 안 나왔죠? 형이 직접 팔았으니까 5억이 나왔네. 그럼 얼마 띄어먹었어요? 3억 띄어먹었잖아. 그럼 3억 띄어먹었으니까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5억으로 걷겠다. 그 뜻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등호가 이렇게 될 때만 수중자의 조세가 적고 징여자의 조세가 클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요거 똑같고 요거는 이월과세랑 다르네요.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툭자 병이겠다. 그래서 쭉 보면 갑은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즉 동생이 팔아서 갑에게 10억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을에게 귀속되지 않고 포인트가 이거야. 을이 제 동생입니다.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결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입니다. 큰 경우 하면 안 돼요. 적은 경우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합니다. 자, 이거잖아. 자, 1번. 자, 보조기간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당연히 갑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해죠? 갑이고 갑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고요. 자, 그 다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자, 갑이 취득가액이죠? 갑의 취득가액이 얼마야? 1억. 1억. 근데 뭐다? 징여 당시가 아니라 뭐다? 징여 당시 하면 3억으로 띄어요. 취득 당시. 징여 당시에 속으면 안 돼요. 갑의 취득가액, 갑의 취득 당시, 징여 당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3번, 갑과 을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진다죠. 진다.
둘 사이는 양도세는 연대 규정이 있어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을. 양도세 납세무자는 을이 아니라 뭐다? 갑이죠.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자, 그리고 을이 증여세를 납부했죠? 그럼 동생이니까 증여세는 환급하고 끝나. 양도세랑 관련이 없어. 그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바뀌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해와 반드시 비교할 게 뭡니까? 이월과세요. 이월과세. 이월과세는 똑같습니다. 이해랑. 근데 여기가 달라요. 이월과세는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해는 환급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양도세 납세. 자, 이거는 수중자가 아니라 여기는 갑이 직접 하니까 증여자입니다. 증여자. 그럼 이쪽은 뭐다? 수중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월과세는 연대 규정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는 똑같아. 이 세 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우의 양도와 요에는 다르다. 비교하는 게 필수예요. 필수. 세 개는 다르고 앞에 세 개는 같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좀 해 주셔야 되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죠. 자,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0번으로 들어가요. 자, 30번. 자, 30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신고납부. 틀린 것. 양도세 신고납부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신고납부. 이거는 이론서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1번. 신축했다. 자, 포인트가 뭐다? 5년. 왜 5년이다? 제척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이내에 양도했어. 근데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신축하면 사실상 취득가액, 건축비를 적어야 돼. 근데 건축비를 적지 않고 뭐를 적었어? 환산 취득가액. 그럼 취득가액을 높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양도세를 띄어먹었다는 거죠? 그럼 몇 프로? 숫자 5%.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숫자 5. 뭐의 5%다? 환산 취득가액에. 뭐에 속으면 안 된다? 산출세액에 속으면 안 돼요. 환산 취득의 5%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5%를 무조건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2번은 상식.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뭐다?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자, 3번. 과세표준 예정 신고와 함께 납부했잖아. 근데 뭐가 없다? 세액공제는 폐지가 됐어요. 5%, 10% 안 깎아줘. 없다.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5% 또는 10% 없어졌어요. 없어져 놓고 예정 신고는 강행 규정으로 뵙겠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하지 않는다. 자, 드디어 나왔다. 4번. 1,500.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그럼 뒤에 오는 지문은 이게 아니라 1,000 초과.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and 2개월. 자, 그럼 뭐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건. 자, 항상 양도세는 기준점 요건이 얼마야? 딱 1000초과. 1000초과예요. 1000초과. 1000만 원 초과. 이게 딱 정리가 돼야죠. 1000만 원 초과해서 2000.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갈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예요. 근데 2000 초과. 2000 초과일 때 뒤에 오는 지문은 뭐가 들어간다? 50% 이하.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저기 얼마예요? 1800이니까 2000 이하에 들어가죠? 2000 이하에 들어가니까 1000만 원 초과한 금액은 1000을 빼면 되네. 그럼 분납 금액은 얼마다? 800이에요. 800. 자, 800을 뭐라 그래요? 법조문을 물어보잖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왜? 1500이니까 800이 아니라 500이죠? 그럼 얼마를 분납하는 거야? 얼마? 분납 금액을 물어볼 때는 500만 원이 되겠죠? 법조문을 물어보는 거야. 2000 이하는 50% 이하가 아니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틀린 지문이에요. 금액을 물어보면 1000을 빼면 돼. 최대 금액 500. 자, 그 다음 5번.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무신고잖아. 그럼 무신고는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난다? 20%. 20%.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근데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사기부정이 들어가면 40%까지 올라가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4번은 이거 수없이 출제됐어요. 수없이 출제됐다. 기준점이 뭐다? 1000초과. 딱 기억해야 돼요. 1000초과. 근데 재산세 종부세는 얼마 초과야? 재산세 종부세는 달라져요. 250 초과라고요. 그 재산세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오면.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어떻게 했어요? 250 초과니까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합니다. 500만 원 초과는 50% 이하 금액을 분납하고. 잘 정리 좀 해요. 재산세 종부세랑요. 자, 그 다음 3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1번. 자, 이제는 비과세 파트로 들어왔네요. 31번. 비과세 파트로 들어왔다. 31번. 자, 이거는 이론서 1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과세 파트가 쭉 돼 있어요. 자, 포인트가 뭐다? 국내 하나. 어디 가는 거야? 이주, 이민 가는 거잖아.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 전원이 가야 되고. 그럼 팔아먹을 때는 3년을 안 줘. 2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2년 보유 안 따지고 비과세합니다. 2년. 여러분들이 이거 안 까먹는 거 2년 아니에요? 안 까먹는 거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2년아 출국 그만해라. 또 까먹었어요? 자, 그 다음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 당시 취득기간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하고 싶어도 소송 중이니까 불가능해. 그럼 미등기로 안 보겠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하지 아니한다. 불이익을 안 주는 겁니다. 그 등기가 불가능한 말만 나오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안 준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직장 변경. 자, 직장 변경이 뭐야? 근무상 형편이잖아. 사업상은 안 돼요. 자,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로 이사 가는 거야. 그럼 2년 보유 안 따지죠?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 보유하면 안 돼요. 1년 이상 거주. 그럴 때는 비과세 해준다. 2년 보유를 안 따진다. 그리고 4번. 거주자가 21년 취득 후 계속 법령에 따른 포인트가 뭐다? 고가주택이야. 자, 포인트가 고가주택입니다. 그럼 고가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보네. 필수가 몇 년 보유다? 3년. 장특공제는 필수가 3년 보유예요? 그럼 몇 년 보유했어, 이거? 21년. 23년. 2년밖에 안 됐네요? 그거 안 해주지. 3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다. 3년 이상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농지의 교환. 자, 차액을 물어보네. 차액은 작은 편이 아니에요. 세금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큰 편의 4분의 1. 그리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볼 때는요. 숫자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옆에를 꼭 봐야 돼요. 숫자만 보면 하수야, 하수. 옆에 주변 글씨를 봐야 고수가 돼서 실수를 안 한다고요. 그 숫자를 물어볼 때는 몇 년이야? 3년, 3년. 농지의 교환은 큰 편의 4분의 1. 3년 이상 거주 경작하고 3년 이내에 수용당하죠? 전체적인 숫자 비율은 뭐다? 4분의 1. 수없이 배웠잖아요. 쌈 싸먹을 때 4분의 1. 4분의 1.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참 궁금하네요. 1타는 답이 몇 번이다? 2번. 답이 2번이에요, 2번. 답이 2번입니다. 자,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2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3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 자, 재산세로 들어왔어요. 재산세 납세무자다. 틀린 거를 물어보네요. 32번. 이거는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비켜가는 거예요, 지금? 비켜가? 저쪽은 비켜갈 수 있어. 석 달 만에 나왔어. 그래도 자꾸 봐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익숙한 지문이 나와요. 이런 분이 붙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 합격자 모임에 나오는 거야. 모의고사 평균 20점 나와. 진짜예요. 찍는 대로 다 답이야. 천운을 타고났죠, 그죠? 그런 분이 예외는 항상 있다고요, 인생 살면서. 그러나 첫째는 실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은 운도 좀 따라야 됩니다, 인생이. 자, 41조. 자, 재산세 납세무자. 이거 왜 출제해? 점수 주려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수없이 출제됐어, 납세무자. 1번, 상속. 자, 등기도 안 되고, 또는 신고도 안 됐다. 둘 다 안 돼 있죠?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아간다?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 높은 상속이 2명 이상일 때는 뭐다? 연장자. 그래서 이해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둘 다 안 됐을 때, 만약에 신고가 됐다면 상속인 각자에게 날아갑니다. 엔드 개념이에요, 엔드 개념. 이거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자, 돌아가셨는데 뭐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어.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 간에 싸워 안 싸워? 재산이 많으면 100% 싸워요. 우리 집 그 와이프 친구가 2달 간격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 친구가. 그럼 서울에 단독주택 15억짜리 갖고 있어. 형제 자매가
일녀야. 재산 싸움 시작됐어요. 딸은 안 주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유언을 해버린 거야. 딸은 잘 사니까 너는 재산 탐내지 말아라. 그걸 아들이 들은 거야. 인정사정 없어요. 자, 공부해요. 상속. 자,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잖아. 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됐더라도 실질 소유자는 누구다? 위탁자가 납세무자예요. 자, 그 다음 국가선수금. 자, 국가선수금.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이죠? 선수금. 미리 받았다 이거지. 포인트는 뭐다? 자, 무상입니다. 무상. 그럼 소유권은 국가 거야. 그렇지만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무상으로 받은 자. 이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매수계약자. 이렇게 무상. 무상으로 받은 자. 언제나 출제되는 거. 자, 그 다음 4번은 환지방식. 어떤 땅을 얘기한다? 어떤 땅? 채비지 또는 하나가 뭐가 있어? 보류지.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구 땅이야? 사업시행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사업시행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그래서 5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뭐다? 소유권 변동. 무슨 뜻이다? 아까 배웠죠? 잔금은 끝났는데 실질 소유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야 돼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본인에게 날라오죠? 공부상 소유자. 신고 안 했잖아.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되네요. 몇 번? 4번. 4번. 이런 거 틀리면 대책이 없어요. 잘했어. 맞췄대. 믿어야지. 맞췄대. 잘했어요. 자, 그 다음 3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재산세, 표준세율.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 재산세,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지문이다. 자, 이론서는 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딱 적어놓고 나중에 복습하라고요. 자, 33번. 자, 1번. 주택. 자, 무조건 출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별장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별장도 일반 주택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별장이 없어졌다고요. 별장도 주택이죠? 네. 주거용 건물이니까 세율은 뭐다? 4단계 초과누진이다. 4%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틀렸네. 그래서 폐지, 초과누진으로 이거 암기해야죠. 자, 초과누진은 암기하잖아. 몇 프로? 0.1에서 최대 0.4. 4단계. 단 1주택자는 이게 다주택자야. 그럼 여기에서 0.05를 빼야죠. 0.05에서 최대 0.35. 4단계. 그래서 다주택자는 앞에 거. 1세대 1주택자 9억 이하는 이렇게 갑니다. 주택은 4단계 초과누진. 자, 그래서 별장. 자, 별장은 없어졌다. 4%가 아니라 1번처럼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종합 합산이잖아. 그럼 합산이니까 뭐다? 세율은 누진세율을 쓰죠? 3단계. 쉽게 나왔을 때는 단계만 물어봐. 어렵게 나왔을 때는 암기해야죠. 종합합산 세율이 몇 프로? 종2호. 종2호 0.2에서 뭐다? 0.5%까지 올라가네요. 역시 3단계. 종합은 종2호. 그래서 0.2%에서 최대 0.5%까지 올라갑니다. 종2호 단계만 물어보네.
그리고 4번 시장군수는 제2등이 발생하고 불가피할 때만 50%를 쓰되 항상 50%는 표준세율이에요. 모든 세율 중과세율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계속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해당 연도만. 자, 그 다음 토지네. 자, 항상 직전 연도가 나오면 세부담 상한이에요. 해당 연도, 직전 연도.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맞나요? 토지건축물은 150이에요. 그러나 주택은 주의하자. 세 가지로 나눠요. 105%, 110%, 130%로 구분됩니다. 주택은 일명 3, 6, 6초. 이렇게 주택은 150이 없다. 그래서 3억까지는 150,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10%. 단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이에요. 자, 토지니까 무조건 150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별장은 폐지됐다. 그럼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일반 주택이니까. 아까 3번이 초과 누진이 아니라 누진이라고 했잖아요. 누진세율이 초과 누진이 누진세율이에요. 네 글자로 누진세율. 구체적으로 초과 누진세율.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 다음. 자, 3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재산세. 부가징수, 납세 절차를 물어보네요. 옳은 거다. 34번. 이거는 이론서 42쪽을 참고하세요. 42쪽. 자, 이런 짧은 지문은 맞춰야 돼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맞네? 그 다음 토지야. 토지의 납기는 9월이지. 9월 30일. 건축물이 7월이에요. 토지 건축물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는 9월 16일, 9월 말일. 건축물이 7월이라고요. 뒤바뀌면 안 된다. 자, 나왔다. 나왔다. 자, 2개월은 맞고 500만 원 초과잖아. 그럼 뒤에 오는 지문은 뭐다? 50% 이해하죠. 이렇게. 단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이 얼마다? 250 초과. 초과에서 500만 원 이하는 250 초과 엔드 2개월. 500만 원 초과는 뒤에 오는 지문이 뭐다? 50% 이하 엔드 2개월. 그러나 종부세는 6개월이라고 답을 해야 돼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동일한데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틀렸네. 그리고 재산세는 정부가 산정하죠. 특별징수가 아니라 고지납부.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다 틀렸네요. 유예만 맞고. 그럼 답은 옳은 거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